설 연휴 앞두고 돈 쓸 일 많은데 주식 수익률까지 안 좋아 부담되십니까? 저희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혜린입니다. 날씨도 춥고 마음까지 꽁꽁 저희가 SS 쳐주시면 따뜻하게 녹여드릴게요. 02-3153-1613, 013-3366-0110번 전화와 무료 문자로 상담 신청 가능하고요. centv.co.kr 홈페이지 방문 후 종목상담 119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에 찾아오셔서 글을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편한 방법 선택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송 시작 이후부터, 방송 시작 후부터입니다.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가능한 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에 든든한 해결사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가 그리고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준현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 키워드 얘기할 시간인데 오늘 사실 시장은 수급으로만 보면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코스피가 엿새째 6일 연속 밀리면서 또 1930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의 오늘 키워드는요. 외국인의 거는 기대. 오늘 선물, 현물 그리고 코스닥까지 소폭이지만 다 같이 샀는데요. 전차도 반등할까? 예, 외국인들이 오늘 소폭 샀지만 규모는 뭐 강하지 않았지만 전차가 쇼핑 리스트에 들어가서 저는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최병곤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네, 저는 오늘 그 힘이른 증시, 그 다음에 또 중국, 그리고 내수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증시가 사실 요즘 제가 힘이른 증시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장 자체가 참 그 뭔가 좀 임팩트가 없고 해외 증시가 참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시기를 참 시장이 살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역시 뭐 그런 배경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수급 주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1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시작됐던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도가 시장을 자꾸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상황이 금방 해소가 안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역시 그 2007년도에 우리 시장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좀 많이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 침식이 생기고 그다음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은 주가가 한 번쯤은 올라서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뭐 해외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언젠가 또 이격을 좁힌다는 이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설 이후에 또 항상 또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황이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은 뭐 중국 항상 얘기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일본도 지금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진행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 또한 내수가 살아나면서 상황을 좀 개선시키고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 관련주들, 그 다음에 중국 내수가 살아났을 때 득을 보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락앤락 같은 종목들도 예. 뭐 사실 요즘에 상당히 좀 좋은 진행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쪽으로도 봤을 때도 최근에 삼성전자의 상승이 주춤하다 보니까 이 견인차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그나마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내수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은 내수 경기를 좀 살릴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그 소비 필수재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치품이라든지 뭔가 좀 여가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해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그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CJ 같은 종목은 굉장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신다라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된 내수주이거나 혹은 또 우리 나름대로 내수주이거나 이것이 이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 시장은 힘이 없는데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진 모습일 것이다 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박준현 차장님도 중국을 주목하고 계시죠? 예, 뭐 춘절 효과 그리고 중소형 IT주 유로화 강세를 오늘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네. 중국 모멘텀에 대해서는 뭐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네. 춘절과 관련돼서
일단 그 중국 내수 소비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춘절이 이제 15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계속 그 상승세를 유지할지가 일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중소형 IT주, 특히 이제 OLED 관련주들의 그 상승세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좋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구조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서는 OLED 쪽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셋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최근에 움직이고 있었던 뭐 덕산 하이메탈이나 SFA 같은 종목군들이 과연 이렇게 강한 흐름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은 남습니다. 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OLED에 관한 일단 시장의 관심, 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구간이고요.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향후에 어떤 과감한 투자를 발표할지 일단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뽑은 키워드는 유로화 강세인데요. 최근에 유럽 증시가 다소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로 엔 환율이 뭐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죠. 지난 11월 대비해서 21%나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시장에서는 조금 유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좀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유로화의 강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럽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특히 경상수지 흑자를 이제 겨우 돌려놓고 있는데 다시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로 간다면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의 또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다시 또 유로존이 또 망나니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22회의에서 과연 금리 동결 또 혹은 금리 인하 이렇게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또 최근 유로의 강세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를 일단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최근에 또 바짝 한 2, 3일 오른 OLED 관련주의 흐름을 지적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조금 모호하게 해주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투자 기대감에 오르긴 했는데 삼성이 진짜 투자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얼마를 투자하겠다. 지금 LG 쪽에서는 이미 뭐 투자를 하겠다는 확정했죠. 발표를 예. 했고요. 삼성은 일단은 뭐 플렉서블 쪽으로 할지 아니면 OLED 쪽으로 투자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결정되지는 네.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구조적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애플도 마찬가지의 지금 부분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새로운 돌파구, 혁신이 무엇이냐? 삼성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혁신이, 그렇게 봤을 때는 OLED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추격 매수하시면은 다소간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가라는 거는 항상 제자리로 다시 돌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다소간 추격보다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OLED 관련주 대응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처방 필요한 것들 챙겨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종목 집중 클리닉 잠시 후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긴급진단 119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1-3153-1613, 01-3366-0110번, cntv.co.kr 방문 후 프로그램 찾아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병호 전문가님, 박준현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상담은 선착순으로 언제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뉴프렉스요. 네. 5,750원에 네. 한 15% 되는데요. 네네. 조금 뭐 손실이시긴 한데 그래도 뭐 추세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네요. 그래서요. 예. 그걸 좀 추가로 더 매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떤가 좀 봐주시고. 예. 종목이 안 좋으면은 이제 되기도 않고 종목이 좋으면은 네. 앞으로 좀 전문가님 얘기 듣고 네. 좀 더 추가 매수 좀 할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데 이 종목 자체가 괜찮은지 여부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기업이 예, 지금 예. 어떤지 좋으면 추가 매수해도 좋은지까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맞아, 회사는 어떠한지. 회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회사 기본적인 어떤 내용과 덧붙여서 지금 추가 매수해도 좋을 만한 상태인지까지. 예, 일단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평가를 할 때 뉴프렉스뿐만이 아니라 그 매수가 들어올 때 가장 그 상승을 잘 하고 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그 과거에 내가 수익을 많이 냈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수익을 많이 낼 것이다라는 성장성에 항상 주가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실제로 그 실적에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을 때 상당히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뉴프렉스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사실 주가를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저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매출 부분에서 상당히 분기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산업인 그 핸드폰 이쪽에 대한 부품 그렇죠. 협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는 더 큰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칭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여기에 납품을 하게 되면 실적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하시고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세를 보이기보다는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도 꾸준히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또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가 영향을 좀 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은 지금 가격대에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한 5,000원 정도 대나 아니면 5,000원이 살짝 깨질 때 요때 추가를 좀 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대략적으로 정확한 목표가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충분히 상승세를 탔을 때는 한 7,000원대까지도 보실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갤럭시 S4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일단 뭐 아시다시피 FPCB 쪽의 업체인데 5,000원 정도 약간 깨지는 듯한 분위기 그 전후로 해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문가님의 저기에 대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는 마시고 조금 가격대 더 낮아지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뉴프렉스 아직은 뭐 조금 고점에 사셨지만 수익 빠르게 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저 텔레비전에 저 막 나오고 있나요? 예. 예, 그러면 볼륨을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줄였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안 줄여주시면은 제가 동굴 속에서 저희가 대화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SKC인데요. 네. 내가 한 1년여 되는데 그때 51,000원 돈에 샀어요. 야, 예. 근데 그냥 자꾸 내리걸래 그냥 무심코 갖고 있는데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금 걱정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45,000원 이때라도 팔 걸이라는 생각이 저도 차트 보니까 드네요. 그죠? 45,000원까지 올라가기 생겼어요? 아니요. 작년 가을 겨울에 지금은 그때 33,000원이에요. 48,000원까지 간지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작년 연말 올 초 이렇게 넘어올 때도 4만 원은 한번 갔었네요. 이게 51,000원에 샀는데 더 네. 30%나 샀는데 네. 그걸 그렇게 손해가 많이 보게 해서 안 팔고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지금 뭐 최고로 빠졌네요. 그죠? 예. 어. 먼저 3만 원대까지도 무너졌더만 뭐. 네. 지금 33,250원인데 예. 이거 혹시 왜 빠지는지 뭐 알고 계시는 거? 모르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실 감수하고 파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지금 안 올라간다면 팔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손절이 필요하다면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셨고 일단 하락의 원인을 몰라 하시니까 그 지금 주가가 부진한 원인부터 한번 진단을 듣겠습니다. 시청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박 차장님, SKC. 예, 일단은 뭐 그 실적이 안 좋았죠. 저 최근 4분기 실적은 뭐 거의 부러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상당히 안 좋았고 자회사들도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SK텔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쯤에나 이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최신원 회장이 SK 주식을 굳이 팔면서까지 SK텔레시스 좀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SKC가 지금 4만 원대에서 버텼던 가장 큰 이유는 SK 하이닉스향 뭐 물량이 2013년에 증가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SKC 같은 경우에 증설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적으로 증설 효과가 생각보다는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분기는 뭐 정기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다고 일단 치고요. 네. 1분기까지도 힘들다 그런다면은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뭐 워낙 오래 보유하셨고 지금 네. 이 가격에서 손절한다는 거는 조금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어떤 SKC의 그 스토리가 유효하다면은 2분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4분기보다는 1분기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설 효과가 조금씩 나온다면. 네. 그리고 올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그 대응법에 있어서는 주가가 특정한 어떤 지지선을 이탈한다든지 하면 일단은 물량을 줄여놓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선물 옵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랐다가 다시 그 저가에서 다시 한번 사실 수 있는데요. 특정 가격에 내가 사서 반드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종목을 하실 때는 조금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지금 비중이 작으시다면 지금 가격에서 뭐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30% 일단 이 그것도 비중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화학업종 중에서 지금 굉장히 뭐 탑픽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기다려보는 반등을 기다려서 뭐 적절한 포인트에서 매도를 한번 해보는 다음에 주가가 반등하면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비중 축소 대략적인 가격이라도 잡아주시면 안 돼요. 사실 이제 기간은 뭐 1분기 내가 될지 2분기가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너무 과도하게 저는 빠졌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비중 축소를 하는 거는 아니고, 예. 되게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던지고 나니까 가더라. 최악이죠. 그렇죠. 예. 이게 공포에서 던지면 거기가 항상 바닥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기관은 어차피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던졌을 것이고요. 네. 또 뭐 손절매가 포인트를 이제 밑으로 하향했기 때문에 던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최악의 상황에서 손절매하는 거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직까지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4만 원에서 줄이자 뭐 이런 것도 아직은 의미가 없는. 일단은 한 4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은 네.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지금 뭐 갖고 계신 이후로 거의 최저로 빠져 있으니까요. 지금 어차피 손절도 의미가 좀 없대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데 많이 빠진 이유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1분기, 2분기로 가면 이제 공장 조금 더 늘려놓은 그 증설 효과가 나타나서 4분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대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조금 기다려 보시는데 주가로 보면은 지금 33,000원이거든요.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한번 어떻게 하실지 다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게로 최고점이 글쎄 한 4만 원 정도는 가겠다 이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1분기, 네. 2분기 가면 갈수록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기 때문에 회사가요.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올 거잖아요. 한 4만 원 정도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예, 그때 전화를 하면 네. 되는군요. 네, 그럼요. 예. 예, 지금은 예. 뭐 팔 때는 아니고요. 너무 또 손해도 크시고 앞으로 좋아지는데요. 안 뭐. 팔죠. 그렇게 미치고는 못 파는 게. 예,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 더 지금보다는 좋아진다니까 지금보다는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게 화학주랑만 들었는데 못 만드는 거요. 아, 예, 뭘 생산하는 기업인지 그것만 잠깐 알려드릴게요. SKC가 하는 일. 되게 이제 PET 필름하고 네. 이제 프로필렌 옥사이드 이런 고기능성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PET 필름 쪽에 이제 증설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에 이제 그 전망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죠. 근데 지금 막상 실적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일단 1분기, 2분기 이 실적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님 일단 가격대하고 기업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 알려드렸으니까 지금이 최악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기다리셨잖아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한번 지켜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참 SKC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도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인가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아, 예. 코덱스 레버리지 들고 있는데요. 100%. 얼마에 사셨어요? 12,700원. 코스피 2,000일 때 사셨네요. 네. 얼마까지 시장이 2,200 가실 줄 알고 사신 거예요? 아니, 그때 뭐, 1,300, 13,000도 가고 이래가지고, 그 가격이 좀 낮은 것 같아갖고 샀어요. 아, 어쨌거나 코스피 시장이 막 갈 줄 알고 사셨군요. 아, 예. 코스피 2,000 정도에서 비중이? 비중이 100%. 예, 그래요. 지금 이제 날마다 흘러내리니까. 네네. 지금 코스피는 1930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어떤 분은 1900도 갈 수도 있다 이러긴 하는데 다행히 이 정도에서는 시장이 더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가장 알고 싶으십니까? 아이고, 나는 본전이 언제쯤 될까? 네네.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처분해버리고 어디 다른 좋은 종목을 하나 선정해 주시면 그걸로 갈아탈까? 예. 아유, 정말. 아, 예, 다시는 레버리지 안 사시겠어요? 아이고, 이제 다시 주식 안 할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매수가 언제 올지, 이 얘기는 곧 코스피가 2,000 갈지 이 얘기겠죠? 그거 물어보시고, 이게 이제 가능성이 좀 없으면은 종목을 아예 그냥 바꿔버리고도 싶으시다고, 주식 사실은 안 하고 싶으시다고. 최병훈 전문가님, 예. 레버리지 100%. 예,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박스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13,000원권을 상단 박스권 저항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지는 11,5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면은 다시 13,000원 근처까지 올라서게 될 겁니다. 물론 시간은 약간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은 또 그 이상을 돌파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1월 달 초에 한번 넘어갔다가 바로 밀려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어서 돌파를 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갖고 계시다가 13,000원 근접하면은 거기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셨다가 밑에서 다시 더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을 써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 올 수 있다는 얘기신데, 그죠? 12,700원이 매수가시니까. 13,000원 언제쯤 올까요? 네, 기간. 코스피 언제 2,000이 회복될까요? 네, 지금 주가는 빠지는 기간이 한 13,000원권에서 빠지는 기간이 한 보름 이상 걸렸기 때문에 한 3주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 찍고 다시 한번 올라서는 데까지 합치면 한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생각하시고 가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한 달 정도만 더 기다려보시죠. 예,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본전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얘기십니다. 올 수 있대요. 그냥 손절하고 다른 걸 갈아타면 바로 이렇게 종목 좋은 걸 갈아타면은 바로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얘기만 저희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차라리 더 빠른 종목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볼 땐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얘기를 우리 투자자가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코덱스 레버리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종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종목의 변동성이 좀 덜한 편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또 다른 대형주들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특히 코덱스 레버리지는 재무적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투자자께서 다른 일반적인 주식을 가시면 지금은 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레버리지가. 예, 차라리 레버리지를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우리 시장이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엔 좁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여유 있는 시각을 갖고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레버리지보다는 좀 더 다른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갖고 가시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사실 시장에 올라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예. 어떤 개별 종목 사면은 그 기업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이 요 정도에서 바닥이면 시장만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 예, 한 달 정도 일단 레버리지로 매수가 정도 기다려 보시는 게 더 마음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일단은 예. 지금 너무 상심 마시고 여기선 시장이 더는 안 빠지고 있잖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뭐 한 달. 고맙습니다. 아이고,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리지? 예, 아니, 또 시간 빨리 가요. 구정쇠고 하면은 얼른 또 3월입니다. 아, 예, 예. 네, 아참 설 잘 세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이고, 이 레버리지 100% 답답은 하실 것 같아요. 자, 힘내시고요. 마지막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수고 궁금하세요? 예. 저 BH BH.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1,550원에 35%요. 어우, 수익이시네. 언제 사셨을까요? 한 일주일 좀 넘었는데요. 12,000원만 넘어가면 빠지고 그러는데요. 아. 좀 그게 애타서요. 아, 최근에 사시긴 했고 지금 약간 수익이긴 한데 12,000원을 네. 못 넘어가서 조금 이게 잘 가려나 걱정되시는군요. 예, 예. 아니면 또 수익이고 하니까 그냥 팔까 싶으시기도 하실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그 밖에 뭐 궁금하신 점, 뭐 목표가 그냥 궁금하세요? 목표가가 좀 궁금하죠. 예. 선별가하고. 네, 목표가 또 필요한 손절가 대응법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BH 사실 감사합니다. 실적은 네. 안 좋았는데 앞으로 전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예, 뭐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BH가 이제 그 PCB 업체인데요. 네. 최근에 보시면 인터플렉스라는 그 업체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삼성전자 눈밖에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네네. 뭐 상대적인 수혜로서 다른 PCB 업체들이 최근에 뭐 플렉스컴이라든지 BH 같은 업체들이 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뭐 수급은 나쁘지 않았고요. 네. 문제는 갤럭시 뭐 S4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팔릴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 일단은 12,000원에서 13,000원대가 지금 현재 강하게 좀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주가가 여기서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60일선 라인인 11,000원이 일단 붕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만약에 내가 손절매를 한다면은 11,000원이 일단 일시적으로 깨진다면은 비중을 축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끌고 가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미 주가가 7,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가에 산 뭐 기관이라든지 네네. 이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에 팔까가 지금 고민인데요. 지금 왜냐하면 매수가가 워낙 좀 너무 푸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1,000원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예, 핵심은 이제 13,000원이라는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요.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은 예. 다음 단위 가격인 한 15,000원까지는 아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뭐 기관의 수급은 상당히 좋은데요. 거기에 걸맞게 과연 이제 그 IT 중소형 IT 업종의 이 종목군이 이제 갈 수 있느냐. 네.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관 쪽에서 좀 많이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기관들이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네.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결국은 세트업체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IT 업체가 홀로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 자체를 11,000원이 무너지면 일단은 비중 축소, 그리고 13,000원을 뚫을 수 있을지를 한번 보고요. 계속 13,000원대에서 밀려 나온다면 일단 차익 실현 후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뭔가 느끼고 계시는 그게 뭔가 맞아요. 지금 오늘도 기관이 굉장히 많이 좀 차익 실현하긴 했는데 물론 외국인이 사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3,000원 가는지는 같이 좀 지켜볼 부분이고요. 11,000원이 깨지면은 비중을 좀 줄여 주십시오. 완전히 다 판다는 의미라기보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네네. 그러면 12,000원 일단 오면은 만약에 12,000원대가 온다면은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그냥 12,000원에서 정리해버릴까 또 그러시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또 기관이 만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요, 순식간에 뚫고 가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음만 졸이다가 던졌더니 올라가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하실 때도 한꺼번에 다 던지지는 마시고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고 뭐 그 다음에 12,000원 돌파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네, 그래요. 시청자님 12,000원에 좀 정리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부만 현금하시고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 11,000원 깨지면 안 되니까 꼭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BH를 끝으로 전화는 마무리를 짓고요. 문자로 넘어갑니다. 곧바로 삼성 SDI부터 출발해 보죠. 삼성 SDI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것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137,500원 많이도 빠졌지만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던 가격권에서 누군가 물어오셨습니다. 사도 되냐고.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사도 되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제 반전을 얼마나 강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반전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 자체가 11월 달의 흐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간 만큼 강하게 반전 포인트가 잡히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꼭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따라서 반등 포인트가 잡혔을 때 최소한 14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거는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분위기 보시다가 좀 시원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더 낮은 지점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수는 가능하되 반응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래요. 일단 반전 포인트를 잡는 것 보고 그런 다음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유원컴텍과 KG 이니시스 같이 갈 텐데요. 같은 분은 아니시지만 물음이 같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처음부터 사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이런 두 분의 문자가 잇따라 봤습니다. 유원컴텍은 신고가고 이니시스는 한 2달 정도 쉬고 있네요. 횡보 중인데 유원컴텍부터. 예, 물론 뭐 중국적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유원컴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 익히 다 아시는 부분일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52주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은 위험한 발상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가 이제 되게 고점일 경우에는 조금 다소간 이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되게 이제 물리는 경우는 성장주를 고점에 잡았을 때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다소간은 조금 조정을 보인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700원 정도인데요. 적어도 60일선에서 지지 9,500원까지 좀 밀려준다면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물론 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뭐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이 2달 전문라인 앞에 모습만 보시면은 모양으로 보시면은 마치 더 갈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은. 네. 막 이렇게 막 이제 장대 양봉에 거래가 또 터지고요. 이러면은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주가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지금 벌써 2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지금 3번째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 이 올라오고 있는 121선이 무너진다면은 10,000원 초반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요 라인 12,000원대에서의 어떤 지지를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12,000원대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더 아래 지지 라인 10,000원대에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지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시면은 21선과 61선 밑으로 지금 주가가 약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단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여기서 12,000원대가 지지가 안 된다면 다시 한 단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이런 어떤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그 성장 둔화 이런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는 다소간 이제 모멘텀이 상실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고 만약에 사고 싶다 그러면은 분할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12,000원이 확실히 지지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KG 이니시스는 12,000원 지지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고 유원컴텍은
지금 이 분위기에서 성장주 신고가 따라잡기 하다가 물릴 수 있다고 9,500원까지 조정받으면 사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가격 팁도 주셨습니다. 자, 이번 CJ 헬로비전 가보죠. 여러 차례 문자 주셨는데 3번이죠. 제가 다 봤습니다. 15,000원에 30%, 오늘 종가는 14,900원으로서 이분의 매수가와 거의 엇비슷한데요. 소폭이지만 손실 보고 계십니다. 팔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실적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일단 주가가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상태인데 12,000원대 초반에서부터 올라온 게 역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못 넘어가면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보유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요번에 저점 찍었던 14,000원대 초반권 가격을 다시 깬다면은 그때는 팔아버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차라리 밑에 가서 저점 매수를 다시 시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을 듯 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신규적으로 사업을 영역을 넓혀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이 안 깨지면은 그대로 보유를 좀 더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CJ 헬로비전 답 드렸습니다. 14,000원 초반 안 깨면 일단은 들고 가십시오. 자, 이번엔 뷰웍스로 넘어가 보죠. 뷰웍스 17,500원에 25% 대응법이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2만 원대에서 최근 몇 주 만에 한 보름여 만에 20%가 빠져서 오늘 종가는 16,000원 정도입니다. 오늘도 올라가려다가 거의 못 가는데 이분도 손실 구간이시네요. 예, 제가 조금 그 기아차 차트를 제가 좀 켜놓고 있는데요. 네. 이 성장 스토리가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지지라인이 이제 붕괴됐을 때 그 주가 흐름을 기아차가 잘 보여준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잘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 21선과 60일선은 이제 하회하는 구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요. 잘 보시면은 반등은 짧게 추세대로 계속 밀려나가 버리죠. 보시면 또 반등하고 또 추세대로 밀렸다가 기대감을 줬다가 다시 쭉 밀리고 결국은 이렇게 굉장히 보면은 매수한 사람들이 좀 짜증나게 만드는. 사실은 밀리는 거면서 중간중간에 그렇습니다. 헷갈리게. 예, 주가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계속 타는데요. 지금 네. 뷰웍스의 모습도 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성장의 이야기, 뭐 삼성 쪽으로 뭐 인수된다는 이야기,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타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시원하게 가는데요. 지금부터 네. 이제 추세가 꺾이고 기관들이 수급이 지금 굉장히 최근에 계속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에서 보시면은 반등하면은 또 밀리고 반등하고 또 밀리고 이 스토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시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것은 21선 위로 올라탄다든지 뭔가 저항대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결국은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죠. 반등하면은 팔아주고 다시 밀릴 때 기다려서 사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네. 이것을 장기 홀딩해서 이게 전고점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은 추세의 역방향을 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뷰웍스는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셨다면은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이고요. 신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빠진 후에 리바운딩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지금 매수가인 17,500원 정도 오면 그냥 정리를. 저는 일단 18,000원에서 19,000원 요 구간까지 반등하면 일단은 정리 후에 네. 다시 접근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7,500원 이상. 그러니까 약간 수익을 그래도 내고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8,000원, 19,000원 뷰웍스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플렉스컴하고 네페스 같이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차트가 참 비슷합니다. 빠르게 급락했다가 또 빠르게 돌리는 두 가지 종목. 플렉스컴은 21,700원에 10% 매도가 궁금해하셨는데 소폭 빠르게 또 이렇게 돌리는 구간에서 약간은 수익이 나고 계시고요. 네페스는 14,850원에 20%.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급하게 빠졌다 급하게 또 다시 올라오는 건지 좋은 건지. 예. 네. 이 지금 앞에 말씀하신 종목과 지금 뷰웍스와 상황이 비슷한데요. 요건 조금 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적절한 예를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을 때 네. 상승을 한참 하고 있을 때는 사실 투자자들께서 조금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그것이 계속 좋다고 하니까 이제 고가에서 더 돌파가 안 나오고 성장성에 이제 좀 정체가 나올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께서 다 고점을 잡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 더 돌파를 할까요? 더 넘어갈까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또 더 올라갈까요? 성장성이 더 얼마나 나올까요? 심지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기아차를 질문받을 때
최고가권이 8만 원권이었는데 그 8만 원권 정도 고점 근처에서 사셔서 내년에 16만 원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가라는 건 항상 오르면은 또 내리긴 구간이 있고요. 성장성이라는 것도 항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주가는 다행히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12월 달부터는 이제 성장성의 정체를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점이 확확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옆으로 기어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흐름을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결국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저점을 낮추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주가가 22,500원을 못 넘으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들이나 이런 시장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나 이런 쪽으로 개인들의 매기가 몰려가고 조정을 줄 때마다 신용 물량이 늘어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의 모멘텀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쉬어가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지만은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반등 시 고점 돌파가 안 나온다면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페스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네페스는 네페스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페스는 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그래요? 있겠습니다. 네페스는 사실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위치상으로 단기적으로는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그러네요.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투자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종목 또한 역시 기대감이 있다가 또 그것이 실망감으로 바뀔 때는 다시 한번 하락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3,500원 정도 지지라인을 깨게 되면은 이게 다시 추세가 약해지는 상황으로 가서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랬었죠. 그래서 네. 그런 면을 감안한다라면은 요 종목도 손절 라인은 좀 지켜주시고 보유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메페스는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고요. 플렉스컴은 역시 24,000원 전고점 못 뚫으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들고 가시는데요. 플렉스컴, 네페스 같이 봐드렸고 이번엔 쌍방울과 옴니텔 같이 갈게요. 오늘은 봐주시겠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꼭 봐드릴게요. 쌍방울은 1,330원에 20% 대응법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게 이제 작년 가을 겨울 좋았을 때 시세이고요. 지금은 1,000원 정도 합니다. 옴니텔은 3,250원에 30% 작년에 진단받고 아직도 갖고 있어요. 역시 대응법 궁금해하셨는데 지금은 한 주당 1,000원 가량 빠져 있죠. 예, 일단 쌍방울 주가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무슨 개그 프로그램 중에 뭐 불편한 진실 이런 코너가 생각이 있죠. 나는데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주가가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좋은 재료는 거의 다 모아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진출하고 란제리 사업, 화장품 사업, 뭐 영업이익도 한 50억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다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쌍방울이 부채 비율이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예. 수급 주체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숨을 수도 있다라고 그럴 수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반등을 해주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 비중을 한 10% 정도로 줄여서요. 네. 뭐 나중에 정말 이 스토리대로 주가가 가는지 한번 뭐 기다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큰 종목일 것 그럼 같고요. 비중 축소 가격대라도 대충. 일단은 뭐 1,150원이 일단은 저항선이 보이는데요. 한 1,200원대까지 반등한다면 근데 이 쌍방울 같은 종목은 사실은 정확하게 주가 예측을 한다는 건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술적 분석도 거의 큰 의미가 없고요. 네. 이제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반등을 노려서 매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겠고요. 네. 일단은 뭐 저항선인 1,200원대까지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텔 같은 경우에도 다소간은 조금 개별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속시원히 지금 이익이 나는 업체도 아니고요. 예. 지금은 2,500원이라는 지지라인을 지금 뚫고 내려갔습니다. 사실은 정석으로 한다면 일단 손절매를 하셨어야 되는 네.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조금 반등 시에는 비중을 역시 줄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모바일 게임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린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또 악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쌍방울, 옴니텔, 특별히 쌍방울은 반드시 매도 쪽으로 저희가 의견 드렸습니다. 이번엔 일진 디스플레이 하고요. DNA 링크 같이 가보죠. 일진 디스플레이는 19,000원에 아이고 이분도 100%십니다. 중기 6개월로 들고 계셨다는 건지 들고 가실 계획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실적과 매도 시점을 같이 궁금해하셨습니다. 100%신 분. 그리고 DNA 링크는요. 12,200원에 30%인데 오늘 7% 급등했죠. 뭐 개인 식별 무슨 칩 개발? 예,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크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셨는데 목표가하고 손절가 아마 엉덩이가 조금 들썩들썩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일진 머터리얼스 같은 종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지하실까지 가면 바닥일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파고 내려가는 상황. 그리고 뭐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하수가 나오더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제일 어려운 주식들이에요. 네. 하락을 하다가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바닥을 좀 잡아가다가 거기서 악화되면서 다시 깨고 내려갈 때 그게 결국은 2012년도 4월 달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때 투자자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주식은 제일 좋은 해결책은 그냥 눈 꾹 감고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실 너무나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뭐 던지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100%를 다 갖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반전을 준다고 하더라도 뭐 추가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 상태로 전환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이 주가에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이 살아나려면 결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외국인 매수세가 컴백을 해야지만이 좀 더 살아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행히 이제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까지 어둡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이 저가 메리트라는 게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크게 한번 날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지금은 일단 그냥 좀 힘드시더라도 가져가는 편이 낫겠고요. 나중에 이제 주가가 반전 포인트를 좀 많이 잡게 되면은 떨어지기 이전에 11,000원권에서 한번 옆으로 기었던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좀 줄이셨다가 다시 조정을 주면은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 포인트를 좀 찾아가시는 게 정답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DNA 링크 아주 짧게 가보죠. 네, DNA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차트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행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를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14,000원이 저항이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한번 고려하신다든지 좀 줄여 나가신다든지 뭐 이런 대응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DNA 링크 오늘 급등했는데 목표가 14,000원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울반도체와 한솔테크닉스 같이 가볼까요? 서울반도체가 26,600원에 비중 적지 않은 40% 역시 손절가 목표가는 궁금해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 약간 급등락하기 때문에 이분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솔테크닉스는 무선 충전 관련 테마 어제 상한가 갔었고 오늘은 약간만 추가 상승했죠. 급등은 못하고 17,000원에 비중은 안 주셨습니다. 얼마에 팔까요? 하셨는데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추가로 상승해봤자 이분의 매수가는 아직은 아닙니다. 서울반도체부터 빨리 좀 가보죠. 일단 서울반도체는 손절가 24,500원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60일선 붕괴 시에는 일단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이 오늘 좀 차익 실현한 게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밸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솔테크닉스는 뭐 증자도 하고 사실 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무선 충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는 건 결국은 좀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목표가 이런 종목이 잡기가 참 힘들죠. 일단은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일단 뭐 증자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18,000원 위로 올라온다면은 일단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손절 가격 24,500원 주셨습니다. 기관이 요즘 파는 게 좀 심상치 않다 하셨으니까 지켜주시고요. 한솔테크닉스는 매도가 궁금해 하셨는데 18,000원.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한된 시간이지만 많은 도움 말씀 주시고자 노력했던 최병곤 전문가님, 박준현 차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매수할까요 문의도 많았었고 더 많은 문의가 있었지만 다 답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습니다. 내일 6시 저는 여기서 또 기다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많은 문의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상 종목상담 119 마칩니다. 고맙습니다.